안녕하세요. 오늘은 데이비드 디살보의 책 나는 결심하지만 뇌는 비웃는다. 그 요약본을 같이 보면서요. 우리가 왜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종종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흔한 자기계발서들 말고요. 진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, 어떨 땐 또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그런 인지과학적 증거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. 맞아요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. 네, 그래서 이 요약본 속 핵심 내용을 통해 당신의 의사결정 패턴을 한번 새롭게 보는 거, 그게 오늘 목표입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이 자료의 핵심은 결국 그거거든요. 우리가 해야지 하는 그 의지랑 실제 뇌가 돌아가는 방식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다는 거죠. 간극이요? 네, 뇌는 본능적으로 확실한 걸 좋아하고 또 복잡한 것보단 단순한 거, 뭐랄까, 좀 게으르게 지름길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. 아, 게으르다는 표현이 재밌네요. 그렇죠. 우리가 뇌를 되게 스마트하고 치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효율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생략하고 왜곡하기도 하거든요. 이런 기본적인 뇌의 작동 방식이 당신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겁니다. 뇌가 확실성을 갈망한다. 이 부분부터가 확 와닿는데요. 요약본에 나온 그 시각장애인 학교 직원 미트필 사례 있잖아요. 아, 네네, 기억나네요. 불 켜진 방엔 학생이 있다.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규칙, 그 지름길에만 의존하다가 결국 불 꺼진 방에 있던 학생을 놓쳤잖아요. 그렇죠. 효율성을 위한 뇌의 판단이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든 건데 이게 선택적 주의 때문이라고요. 근데 이게 단순히 정보 누락을 넘어서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좀 비틀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? 정확히 보셨어요.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상황은 뇌의 그 위험 감지 시스템, 편도체 같은 영역을 막 활성화시키거든요. 아, 불안하게 만드는군요. 네. 반대로 보상 관련 회로는 좀 잠잠해지고요. 그래서 뇌는 이게 맞든 틀리든 일단 확실하다 이렇게 느끼면 그냥 편안해하는 거예요.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. 커피 마시면 집중력 올라간다. 뭐 이런 거요? 딱 그거죠. 실제 인과관계는 없는데도 스스로 막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확신해버리는 경우 정말 흔하잖아요. 중요한 건 뇌가 느끼는 그 편안함이 반드시 현실을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. 오히려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아, 미래에 대한 판단도 그렇군요. 당장 마감일이 먼 한 6개월 뒤 프로젝트 제안은 덜컥 수락해놓고, 네,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. 네, 그때 가서 후회하고, 이게 당장의 부담이 없으면 미래의 어려움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과소평가하고, 대신 그 인정받는 느낌 같은 즉각적인 보상에 끌리는 경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아주 날카로웠어요. 맞아요. 자동차 살 때 월 할부금만 딱 강조하는 판매 전력도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고요. 그렇죠.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자제력 편향이라는 것도 있어요. 스스로의 의지력을 너무 믿는 거죠. 아, 나 자신을 너무 믿는 거요. 네,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다이어트나 금연할 때요. 스스로 난 자제력이 강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실패율이 무려 33%였대요. 꽤 높네요. 근데 반대로 나는 좀 약해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의 실패율은 11%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. 3배 차이죠. 와, 3배나요. 오히려 약점을 아는 게 도움이 됐다는 거네요. 바로 그거죠. 그냥 의지가 강하다고 믿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거예요.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게 성공의 열쇠일 수 있다는 약간 역설적인 진실이죠. 당신의 결심이 혹시 자꾸 실패한다면 이 함정에 빠진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와, 의지력뿐만 아니라 기억까지도 믿을 수 없다니. 이건 좀 충격인데요. 그 극장에서 본 공익 광고 내용, 납중독 예방 광고였죠? 네, 맞아요. 그걸 엄청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확신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로비에서 스쳐들었던 정보 조각들을 뇌가 막 짜집기 한 것 같다는 사례잖아요. 그렇죠. 기억이 무슨 비디오 테이프처럼 딱 저장되는 게 아니거든요. 아, 그런 게 아니군요. 네. 필요할 때마다 계속 편집되고 재구성되는 뭐랄까 이야기책 같은 거예요. 뇌는 모든 걸 다 저장하지 않아요. 생존에 중요하거나 그렇다고 판단되는 정보 위주로 계속 편집하는 거죠. 그럼 기억은 객관적 기록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인 해석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런 셈이죠. 그리고 또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지적도 중요해요. 그냥 시간만 때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그것도 나왔었죠. 네.
제대로 설계된 연습,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랑 피드백이 있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같이 있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.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건 그냥 뇌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는 거죠. 와,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좀 편한 거, 확실한 거, 또 즉각적인 만족, 쉬운 길, 이런 걸 좋아하도록 그냥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네요. 네, 맞아요. 기본 설정이죠.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자꾸 잘못된 인과관계를 만들고 미래 어려움은 외면하고 내 능력은 과신하고 심지어 기억까지 막 왜곡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거고요. 자,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뭘까요? 핵심은 그거예요.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돼. 이런 막연한 믿음 말고요. 우리 뇌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,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뇌를 이해하는 것. 네, 뇌는 완벽하지 않아요. 하지만 그 특성을 알면 오히려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. 이 요약본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당신의 뇌가 보내는 그 비웃음의 신호를 딱 알아차리고 그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이걸 고민하는 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다음번에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할 때 그냥 이번엔 진짜 꼭 이렇게 외치는 대신에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자, 내 이 멋진 계획을 내 뇌는 또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하려고 들까? 그 예상되는 함정들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 둬야 할까? 하고 말이죠.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. 네.